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재입니다. 2024학년 정시 방송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서두르지 마세요. 제발. 서두르지 마세요. 제발. 정시를 준비하시는데 너무 서두르세요. 그 마음 압니다. 수시 떨어지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대학교로 갈 수 있는 전형이다 보니까 좀 조급한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시를 서두르시면은요, 이 조급한 마음과 서두르는 마음이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하게끔 해요. 제가 오늘 왜 이 방송을 준비를 했냐면, 저희가 지금 정시혁명을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이제 오픈을 했는데요. 정시혁명 같은 경우는요, 지금 데이터는 그냥 전체적으로 분위기 정도를 보는 데이터예요. 왜 그러냐면 탐구 변환 점수도 나와야 되고, 인원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입시에 대한 이 전체 데이터 가격을 그냥 줄을 세워가지고 분포 데이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보존값이라는 걸 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마다의 보존값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작업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업체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 가지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시혁명 같은 경우도 2차 업데이트 된 다음부터 좀 잘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잘 보세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자, 정시 지원 일자별로 준비를 하실 때요, 2023년 12월 1일부터 6일, 그러니까 1월 6일 요 사이, 그러니까 6일이 이제 정시 지원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지금 8일날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성적표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요, 10일부터 이번 주 이제 토요일 23일까지 뭐 하는 거냐면요, 수집 기간인 거예요. 뭔가 결정하는 기간이 아니고요, 그냥 수집만 하는 거예요. 이 수집도 뭐냐면 그냥 되게 커다랗게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대학교가 어느 정도 이제 점수대를 형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이제 진학사 배터리 어느 정도로 넣을 건지에 대해서 구색을 좀 맞추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학과가 어떤 대학교에 어떻게 포진하고 있고, 그 학과 가면 좀 뭘 배울 수 있는지, 학과를 중심으로 갈 건지 대학을 중심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배치표 같은 거 보면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할 만한 대학교들을 이제 골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설명회도 좀 다니시고, 뭐 유튜브에서 설명회 하는 영상들도 좀 보고, 이런 시기라고요. 지금은 뭔가 막 데이터를 가지고 막 계산하고 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변환 점수나 뭔가 그 데이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업체들이 그렇게 전문적으로 안 움직여요, 아직은. 근데 이제 탐구 변환 점수도 나오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막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계산한 데이터들이 보통 언제 발표가 나냐면, 이번 주가 지난 다음 주 24일 이후로 이제 25일, 26, 27, 28 이러면서 데이터들을 계속 발표하면서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줘요, 모든 업체들이.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계산기 두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 나온 데이터 가지고 아무리 두들기셔도요, 막판에 이제 마지막 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벌써 천천히 가셔도 돼요. 이제 준비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계산기 두들기시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한 것들, 지금까지 우리가 커다랗게 조사하고 좀 관심 있어 하는 학과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구성이 됐으면, 그거에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가군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학교 한 10개, 한 15개 학과, 뭐 나군에서 뭐 10개에서 8개 정도의 대학의 뭐 학과들, 다군에서 한 2-3개 대학의 학과 한 4-5개,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놓은 게 이제 수집기간이면, 이제부터 프로그램들이 업데이트가 된 걸 가지고 계산기를 두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우리 아이가 뭐 정규 분포 데이터, 이런 도수 분포 갖고 만들어진 뭐 정시혁명이나 고속성장에서 어느 정도 합격 확률을 나오는지, 그리고 진학사 배터리도 지금부터 집어넣으면서 조금 주의 깊게끔 배터리 움직임을 봐야겠죠. 이게 이제 다음 주예요. 자, 이제 그렇게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군, 나군, 다군에서 어느 정도 대학교가 추스러졌겠죠.
뭐 가군에서 한 3, 4개 정도, 나군에서 한 3, 4개 정도, 다군에서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추스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계산하는 게 바로 올인 기간인데, 이게 다음 주 금요일부터 1월 1일까지인 거예요. 이젠 정해야 되니까 대학교를. 그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대학교를 정할 때요, 가군에 하나, 나군에 하나, 다군에 하나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에요. 가군에 한 2, 3개 정도, 나군에 한 2, 3개 정도, 다군에 이제 한두 개 정도, 2, 3개 정도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계산하면서 학과를 줄이고 대학을 줄이고 하는 거는 진짜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4일 동안. 그러니까 고3 아이들은 1월 1일이 없는 거예요. 원래 놀 수 없죠. 왜? 이제 경쟁률 눈치작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눈치작전을 해야 될 경쟁률에 봐야 될 대학교가 올인 기간에 다 정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뭐 하는 거냐면 눈치작전. 쉽게 말해서 경쟁률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생각보다 경쟁률이 높아지진 않는지, 경쟁률이 높아지면은 입결이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러면 결국은요, 진짜 정시를 준비하는 건 올인 기간 4일에 눈치작전 4일인 총 8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은 수집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부터 벌써 올인 기간처럼 하세요. 데이터가 다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너무 조급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조급하고 서두르시잖아요. 그러면 실수가 생겨요. 그래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유를 갖는 시기예요. 지금은 그냥 수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알아보는 시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산기는 언제 두들긴다고요? 다음 주예요. 다음 주. 저희 콘쇼가 이제 2차 데이터 업데이트했어요. 오늘 22일 날. 그런데 3차 데이터 갖고 와라 그래요. 제가. 그게 28일이에요. 올인 기간 들어가기 전에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올인 기간에 이거 갖고 이제 계산기 미친듯이 두들기시라고. 가장 정확한 데이터 집어넣어놨다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다른 업체들에 대한 데이터도 바뀔 수 있어요. 왜 그러면 또 수시 2월 애들 넘어오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하나하나. 그러다가 4+4 저 8일에 모든 걸 다 거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지 정시 지원하실 때 좀 성공할 수 있는 전략적인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여간. 그리고 입시할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냉정해야 되지만 좀 여유를 가지고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해 가시죠? 이게 제가 오늘 준비한 정시 지원 일자별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이 친구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는 건국대학교와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를 우선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건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는 다 지원이 가능해 보이고, 하지만 현재 경희대학교를 지원하고 싶어하는 전자공학과와 또 하나의 학과인 기계공학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 현재 데이터를 보면 도전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학사 배터리는 4칸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진학사 배터리를 입력하는 이 부분에다가 4칸을 넣어보겠습니다. 4. 자, 진학사 배터리 4칸이 들어가면서 불합격이 뜹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 진학사 배터리를 통해서 학생들이 지원하는 흐름을 봤을 때 도전권 점수에서 뒤로 조금 더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불합격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고정 데이터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알려주게 되며,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지원했을 때는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기계공학과를 넣으려고 봤더니 기계공학과는 현재 배터리가 6칸입니다. 6칸을 입력했더니 도전권이 적정권으로 바뀌면서 고정 데이터를 기준으로 전체 배터리 흐름을 봤을 때 훨씬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결과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은 경희대학교 전자보다는 기계공을 지원했을 때 훨씬 안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시혁명 데이터와 진학사 배터리를 통해서 함께 분석할 수 있습니다.